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네요. 오늘 벌써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보기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전속중개계약. 전속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나오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비교하는 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물가수준, 이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나요? 12번에 보면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맞아요? 물가수준. 물가수준이 10번에 있네요. 12번이 아니고 10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물가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했던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모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 간에 하면 X,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 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인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이 개인은 2억이고요. 법인은 4억이고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금지행위도 중개보수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0.7%,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는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물론 지지난주도 다 마찬가지고 거의 8문제씩 출제됩니다. 첫 주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고요. 실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 지도감독이 있는데 행정처분, 행정벌이 있는데 여기서 2문제에서 4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되고, 교육제도 1문제, 포상금 1문제, 뭐 수수료도 나올 수 있는데 이 3개 합해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는 것도 최소 7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이번에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에는 물론 바뀐 게 없는데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1번에
맨 밑에 8번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4월 18일부로. 그러면 실수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 이하가 되렵니다. 5%에서 10%로 바뀌었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51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별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 10%라고 돼 있죠. 옛날 5%였습니다. 10%라고 안 나오고 100분의 10 이하 하면 10%하고 같은 말이죠. 법조문에는 100분의 10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세법에도 보면 300%라고 안 하고 100분의 300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 입법 형식, 법을 만드는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게 소공, 개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행정처분 중에서 절대적 취소 중에서 절대적 취소가 보조원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설됐고,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5가지 비교하는 거 반드시 출제되고, 수수료 내는 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19가지 정리되어 있고요. 포상금은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79페이지 감독상 명령 등인데요. 암기 프린터는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2번. 아마 지금 좀 갈등을 느낄 시기에요. 이게 뭐 암기 프린터에도 있고 다 여기저기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어차피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했던 내용을 다 반복 계속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수업을 듣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때까지 빅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다 한다 생각해서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이거 암기하면 된다, 뭐 굳이 안 들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그게 쉽지가 않죠. 강의를 안 들으면 혼자서 공부하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루틴을 정해서 계속 결석은 안 하고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한번 수업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수업은 최소한 들어보세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 80% 이상은 합격입니다. 수업만 들어도. 거기서 조금만 더 살못해서 공부하신다면 뭐 90% 이상 합격하시겠죠. 자, 지도 감독, 감독상 명령인데 암기 프린터 1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관청은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감독 대상인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대상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 실장님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요즘은 단속, 저는 한 번도 단속을 안 당해봤는데요. 단속하러 나오면 몇 년 몇월 며칠 누구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이런 걸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제기된 것만 조사를 합니다. 오히려 이게 초보자들이 공무원 최고 힘든 게 이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분,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경기도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오래된 직원들은 그냥 강의만 해달라는데 처음 오신 분은 막 강의 계획서 내라 뭐 오만 것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막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오히려 처음 오신 분, 이런 분들이 단속할 때 엄격하게 한다고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자, 어쨌든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입니다. 즉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있으면 사무소 들어가서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감독 대상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 옛날에는 제가 이거 건의해서 바뀌었는데요. 감독 사유가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저는 5년 동안 중개업을 해도 한 번도 정기검사를 못 받았는데 왜 저만 빼고 정기검사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너만 못한 게 아니고 바빠서 다 못했다 이러더라고. 다른 사람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정기검사 빠졌습니다. 잘못 없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도 조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왠지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한다고 하면 무섭죠. 괜히 재지은 게 없어도 불안하다고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나가서 서류 같은 거 조사, 검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수시검사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X입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에 제재인데 먼저 감독 방법입니다. 감독 방법을 보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정표라는 건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암기 프린터에 보면은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 부정 55번에 보면 그 거짓 부정에 보면은 10번에 보면 거짓 보고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보고하고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거짓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거짓 보고라고 했다고. 왜냐하면 감독상 명령, 감독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보고하게 하는 게 감독상 명령이잖아요. 보고하라고 했는데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암기 프린터 55번에 11, 12, 13번에 있습니다. 10번부터 있네요. 10번, 11, 12, 13. 여기는 3개가 있는데 이 암기 프린터는 4개가 있죠. 왜 차이가 납니까? 4개는 13번에 거짓 보고는 매수 신청 대리에서 거짓 보고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요 3개가 있습니다. 거짓 보고하고 감독상 명령 위반이 같은 말이라고요. 감독하는 방법이 보고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공원 업무정지, 그 다음에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하는 게 행정처분이고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은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로서 선고하는 거죠. 차이점이. 자, 그래 행정처분,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행정형벌이 무서워요? 행정처분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뭘 더 무서워할까요? 행정벌하고 행정처분하고. 즉 과태료 내는 거하고 업무정지당하는 거하고 뭘 더 무서워해요? 업무정지가 더 골아프지. 행정처분은 바로 해버리니까 뭐 물론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고 벌금은 좀 뭐 재판하면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괴롭기는 하지만 행정처분이 더 좀 무서워해요. 대부분은 업무정지당하면 문 닫아야 되니까요. 월세는 내면서. 자, 자격 취소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5번까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이사고 6번 청문, 7번 의견 전술규에 부여만 사무소관할 시도이사입니다. 만약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이사라면 시험에 안 내겠죠. 구분의 실익이 없으니까. 근데 6번, 7번은 사무소관할 시도이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교부한 시도이사니까 시험에 내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요.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똑같이 업무를 못하는데 개업공개사 업무 못하는 걸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못하는 걸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들어보는 걸 청문이라고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게 청문입니다. 청문은 재판받는 절차하고 똑같아요. 재판장이 있는 것처럼 청문 주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청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의견을 진술하는 걸 들어보는 게 청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이고요.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좀 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 안 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다, 없다? 자격정지 처분하려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보면 사전구제 절차로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의견진술기회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러한 사전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기회는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면허가 취소됐어요. 벌점이 높아가지고. 근데 면허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데 무면허 운전자인지 여부 아니다. 판례는 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문서를 보냈는데 보낸 사람은 그냥 보통 우편으로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청문서를 보낼 때 내용 증명이나 이 등기 우편 이런 걸로 입증하는 걸로 보내야 되겠죠. 못 받았다고 하면은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구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청문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고 안 하고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 절차는 또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어떻게 청문하는지 제가 말한 적 없잖아요. 청문 절차도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딱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는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문 절차는 피청문인에게 청문서를 10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정, 취소 3개라고 했죠. 취소 3개. 거기에 40번 암기 프린트 40번에 6번에 있는데요. 40번에 6번. 40번에 6번 청문 통지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거의 못 봤죠. 못 본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고요.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적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10일 정리하는 김에 행정절차법에 10일 전까지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고인데요. 보고는 또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면은 보고가 있습니다. 50번에 2번에 있는데요. 50번에 2번. 5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5일이라는 숫자. 근데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 한 번 나오는 게 뭘까요? 혹시 다음 주에 할 건데 뭐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5일이라는 숫자 하나 한 번 더 나온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딱 여기 한 번 나온다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5일이라는 숫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네?
뭐라노? 뭐? 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공고를 누가 합니까? 공고를 국토부장 지정권자도 공고하고 시장 허가권자도 공고하고 허가구역 지정권자도 공고를 해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누가 공고한 날입니까? 5일 후에.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또 허가구역 지정권자, 허가권자 이것도 감정평가사 시험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냐고 효력이. 네, 허가권자가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법률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어디 세법 같은 데는 있는지는. 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일이라는 거 뭐 따로 5일은 정리 안 해놨잖아요.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데? 어디? 이렇게 세 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또 뭐?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5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어요. 네, 2개. 뉴질랜드에서 공부했다 했죠. 뉴질랜드는 영국식 영어던데 캐나다는 영국식 영어 쓰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캐나다 그래 호주 같은 데도 완전히 영국식 영어 다르더라고. 미국식 엘리베이터 이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리프트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 미국은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말하잖아요. 자, 5일 받고요. 그 다음에 통지입니다. 통지. 자격 취소를 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합니다. 왜 통지하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그 다른 시도 가서 시험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시험 못 보게 하려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통지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5일 2번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걸 공부 어떻게 2번밖에 했는지를 알냐면은 저 같은 경우 지금 7일 이거 어떻게 정리했겠어요. 7일, 1개월 이걸 1년 요 숫자를 막상 찾으려면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몇 년 걸려서 찾은 거지만 그 어떻게 찾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예를 들면 1년 다 치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치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치보고 뭐 우리 관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나오는 법 전부 다 일일이 검색해 가지고 1개월이 또 어떤 데는 1개월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1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개월도 치보고 1월도 치보고 시간 엄청나게 걸린다고 이게 다 찾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 다 정리해 놓으니까 금세 이게 2장 뭐 금세 만들 것 같지만 몇 년 걸려요. 몇 년. 한두 달 만에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가장 좋은 거는 이걸 한번 적어 보시라고. 지금 몇 번에 뭐 했으면 50번 봤으면 50번 보고 한번 전부 오늘 적어 보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하나 적어 보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돼. 따로 시간 막 10시간씩 내서 공부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전철을 안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전철 타고 다니면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뭐 보고 이렇게 궁금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봐야 돼. 다음에 하려고 미루면 뭘 몰라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바로바로 좀 메모지 가지고 다녀요. 저도. 그래서 메모 기억나는 거 있으면 오늘 뭐 검색해 볼 거 찾아볼 거 메모 바로바로 하고 이런
습관, 루틴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일입니다. 7일은 반납하는 거 7일은 딱 3가지 반납합니다. 7일 3가지.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 4번, 5번 딱 3개밖에 없습니다. 7일 이내 반납하는 것. 반납은 모두 7일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하고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청문하는 거 3개가 또 그대로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즉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걸 짜증내지 말라고요. 헷갈리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는 시험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럼 변별력을 갖게 하려면 이게 비슷한 거 헷갈리는 걸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이달에 새로 받았으니까 좀 새로 받은 거, 그 새로 받은 거에 아끼는 거예요. 새로 받은 거는 그 바뀐 거 있으니까 바뀐 거 체크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격에 따라 사람마다 이게 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던 거 보기 싫고 새 거 공부하는 게 더 좋거든요. 집도 새 집 사는 게 좋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익숙해 가지고 새 거에 적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손에 익은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제척기간은 그래서 오직 업무정지만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서 5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잖아요. 근데 4년 지나서 적발돼도 업무정지 못하죠. 3년 지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처분 효과인데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정지돼도 그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니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만두더라도.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요. 의사, 변호사 자격 취소 없습니다. 의사는 자격 취소는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면허 취소하는 것마저도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다 폐업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으로 마취시켜놓고 뭐 성추행하고 이런 것마저도 왜 면허 취소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처벌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지. 저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의사, 변호사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자격증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미 죗값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자격을 취소해야만 하냐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재량권도 없어요. 공무원이 재량권 행사 못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요건에 해당되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토부에 전화하니까 전화 받지도 않고 요즘 거의 어쩌다 한 100번 전화해가지고 한 번 받으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저보고 오히려 혼내요. 국민신문고에다가 여러 사람이 좀 올려야 돼. 헌법소원보다 국민신문고라는 데 올리면 좀 그게 여론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바꿀 수 있는데 아무도 개업공개사들도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실 한 건 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 게 낫지 뭐 내가 자기 취소 당하겠냐 내가 설마 당하겠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변호사, 의사는 자격 취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면허 정지되면 이번에 뭐 의료법이 개정되긴 했나 보더라고.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정지 내지는 면허 취소 이런 게 있나 보다. 만약 면허 취소라는 거 우리 등록 취소하고 같은 거거든요. 다시 등록하면 되잖아요. 면허 다시 받으면 되죠. 자격증은 있으니까. 자격 취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격 취소되면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 요약집에 지금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행정처분 처분권자인데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 취소는 시도의사가 자격증 줬으니까 교부한 시도의사가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줬으니까 등록관청이 취소하고요.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줬으니까 취소도 국토부 장관이,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대상은 개업공개사고요.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 대상이고요.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취소 3개만. 단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지 않는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고요.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고요. 통지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한 경우 6번에 보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라고 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고 자격 취소 자익정지는 통보 안 됩니다. 왜? 자격 취소 자익정지 된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니까. 자격 취소 자익정지하면 등록관청에 했다고 통보한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통보 못합니다. 지정 취소 통지하지 않고요.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고요. 제책기간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제책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에서 제책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시효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죠. 근데 제책기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중단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국세 제책기간은 5년입니다. 세금 5년 동안 안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 받아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보통 4년마다 세무조사합니다. 대기업 이런데. 왜냐면 5년 넘은 뿌리 못 받으니까 어차피 세금 탈세해도. 그 제책기간은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제책기간 없습니다. 처분효과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 2, 3, 4, 5번 3년 정리되어 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돼도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는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거나 또는 취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그런 게 출제됐고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지정 취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지정 취소,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공무원이 판단해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요약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지 80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부, 양, 지, 역 같이 시작. 거짓 분영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우리 시험에 그냥 이렇게만 나오지 뭐 민법 판례처럼 거짓 부정한 게 사례가 나오진 않아요. 다음 중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민법 판례처럼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게 부정한지 몰라도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이런 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법을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명 사용하게 하거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나는 대여한 게 아니고 성명만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이 또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한테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개업공개사가 병원에 간 사이에 보조원이 계약서 썼나 봐요. 계약서 쓰고 사장 도장 다 찍었어요. 그럼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병원에 간다고 딱 하루 종합검진 받는다고 하루만 실장이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계속 반복적으로 아예 1년 중 거의 다 뭐 보조원이 다 하고 개업공개사는 하루 정도 출근했다면 그건 대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시적으로는 계속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어디 가는 사이에 계약서, 그렇다고 사실 현실적으로 계약 들어왔는데 사장님 없어서 계약 못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지. 어떻게든 계약해야 되죠. 돈 벌려면 현실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그래 대여한 건 아닌 거 맞다, 뭐 한 번만 갔다면, 그러나 성명을 사용하겠다 해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등록을. 성명은 쓰라고 해서 썼잖아요. 직원이. 이게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하기에 따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 검사가 잡아내려고 맘먹으면 법을 뭐 엄격하게 해석하면 다 걸려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성문법. 명문 규정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죠. 뭐 영국같이 그냥 관습법이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성문법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단점도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아직까지 역사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 개업공개사가 징역 선고받은 구속된 거는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빌라 사기, 전세 사기 이런 거 연루돼 가지고 개업공개사 구속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구속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구속돼요. 사기로. 그게 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물론 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판사가 징역 또는 벌금이니까 거의 벌금을 선고한다는 이야기예요. 징역 선고한 사례는 없다. 법정형은 있는데 선고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에 정해진 형은 징역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입니다. 81페이지 요약지. 요약지 8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순서가 달라요. 요약집에는 법조문, 즉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순서를 요약집에 적어놨고요. 제 칠판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6개월은 6개월대로, 3개월은 3개월대로 묶었어요. 무거운 거부터. 그래서 요약집하고 약간 순서가 다르고요. 암기 프린터는 19번에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돼 있죠. 암기 프린터 19번에는 보면 이중 금인 확인서 1번부터 3번은 6개월이고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이 개별 기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런 개별 기준을 정한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 기준을 정했고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2분의 1을 더하면 6개월에서 9개월, 빼주면 3개월인데, 그러면 이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 아무리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국토교통부령이. 그러면 공무원은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자격정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중 소속이 된 게 적발되면 최하 자격정지 3개월은 받아야 되죠. 2개월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최하 3개월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시험에 이중계약서라고 안 나오고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 동그라미 3번 금지행위입니다. 그럼 문제 내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공이 보수초과해서 받아가지고 보수초과해서 받아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경우,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소공이라고 안 하고 개공이라고 해볼까? 소공. 그러면 소공이라고 하면은 벌금이 아니고 징역 받았습니다. 징역. 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징역도 가능하죠. 그래서 소속 관계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금지행위라고 이게 지금 금지행위 하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자격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금지행위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자 이런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된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자격 취소입니다. 취소. 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금지행위를 하고 아직까지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 겁니다. 즉 행정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게 제가 이런 설명은 잘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어느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시험 지문에는 그냥 금지 행위했다 이렇게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면 아까 부양지역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 관계사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 했다고 처벌받는 거 자격정지 안 받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불성실하게라고 돼 있잖아요. 거짓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면 자격정지라고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요 4개는 모두 다 요 4개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박스해 놓고 다음 보기 중에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1번 0개, 2번 1개 이런 식으로 5번 4개. 답이 뭐냐고요? 업무정지 플러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1번, 2번, 3번 4개 중에서 2개? 2개? 2개 X 4개 X 네, 둘 다 해당되는 것.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2개 X 4개 X 4번 지금 3개 아니면 1개네. 이제 남은 게 3개 아니면 1개. 3개 아니면 1개. 둘 중에 답이 네, 3개입니다. 3개. 하나 지금 말하려고 하네. 이게 5번 요거는 500만 원 이하가 되려잖아.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그건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고요. 자격정지는 맞는데. 그래서 3개라고요. 3개. 5번은 500만 원 이하가 되려죠. 소공은. 소공은 아니고 개공은. 소공은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자,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중검인 확인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만 같이 시작. 1번부터 3번은 6개월이고요. 개별 기준까지 이거 뭐 자꾸 이거 하라니까 짜증나가.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옵니까? 묻는데 맨날 나오진 않아요. 매회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4번 정도 출제됐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자격정지 사유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 기준까지는 잘은 안 나오지만 어차피 암기하는 거 6개월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해놓으면 찾기 쉽다는 이야기. 혹시 나오더라도 올해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그냥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올해는 문제를 좀 쉽게 낼 개연성이 높아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원서 접수 인원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뽑는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접수 인원이 적으면 더 합격할 확률이 높잖아요. 역발상을 해야 되죠. 이럴 때 공자익증을 따야 되고, 이럴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막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 2월에 투자를 했어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1, 2월에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대. 저가 매물들, 급매물이 거의 소진됐다고 1, 2월에. 지금은 지금 또 금리도 안 올린다고 지금 거의 돼 있어요. 5월 달에 금통위에서 거의 금리도 안 올릴 걸로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알 수는 없죠. 지나봐야 알지. 부동산 전문가도 그냥 지 나오는 대로 막 해놓으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면 반은 맞는 거죠. 계속 올라간다 내려간다 주장하면 한 5년에 한 번씩은 맞아요. 이게 계속 영원히 가지는 않거든. 계속 바뀌니까. 자, 자격취소 자격정지 구분입니다. 모두 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이 특광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그냥 시도지사 하면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들어가지만 그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입니다. 시도지사에. 지방자치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도 광역시죠.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금 세종시는 그냥 시군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마 세종시가 구가 생기면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되겠죠. 자,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법 자체가 완벽하게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받으면 자격취소라고 했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어차피 자격증은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취소될 수 있겠죠. 이게 공인중개사라고는 적어놨지만, 그래서 결론은 자격증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 정의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반납은 취소세계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하면 X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오직 취소만 청문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 절대적 취소인데 절대적 취소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